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미국 뉴욕 증권시장의 오늘의 핵심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키포인트는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규제 당국은 은행의 암호화 사기에 대해 경고합니다. 미 하원, 하우스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하원 의장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명절 숙취, 할러데이 행오버. 긴 연휴가 끝난 후 주식은 폭락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애플의 하락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0.8%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을 포함한 유럽의 새로운 경제 데이터는 수요일 시장 관찰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정신을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금요일의 큰 월간 일자리 수에 앞서 수요일 아침에 보고되는 최신 구인 정보를 소화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동부표준시 오후 2시 44분 현재로 시황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연준 회의록이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 후 다우가 이익을 인하했습니다. 시장은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연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뉴 엣지의 카메론 다우스는 말합니다. 수요일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회의록에서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후 주식은 최고치에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포인트 0.04% 하락해 장중 200포인트 이상 상승했던 것을 뒤집었습니다. S&P 500과 내스닥 컴파지트도 하락했지만 각각 0.32%와 0.24%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12월 회의 의사록에서 중앙은행이 이전 인상보다 적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정서를 나타내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플레이션이 냉각되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식의 이익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브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부카바르는 금리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이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를 축하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지만 시장이 파티를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많은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을 원하지만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날 일찍 주식은 경제 데이터와 화요일의 암울한 첫 거래일에 이어 상승했습니다. 11월 구인 구직 및 노동 이직률 보고서 졸트는 예상보다 소폭 양호하게 나왔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에서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임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30개월의 확장 이후 이 분야에서 위축을 보여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에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금요일의 일자리 보고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비 라일리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거는 이것은 매우 관망 모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매우 끔찍했던 한 해를 마무리한 후 투자자들은 항상 돈을 투자하기 위해 겁을 먹었고 우리는 적어도 처음 이틀 거래일 동안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UBS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 약화로 아마존 목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UBS에 따르면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AWS에 대한 합의 추정치는 의미가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석가 로이드 웜슬리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지만 월스트리트 회사의 목표 주가를 주당 165불에서 125불로 낮춰 화요일 종가보다 46%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개발에 보다 성숙한 2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남아있는 워크로드의 상당 부분이 마이그레이션 마찰이 더 큰 복잡하고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유행 이후의 팬데믹 이후의 성장 정상화 또는 소화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거시경제 및 초기 성숙 징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UBS는 올해와 2024년 해당 부문이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AWS에 대한 추정치를 낮췄습니다. 한편 회사는 컨센서스 매출은 낮지만 아마존 소매 부문의 마진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 성장 둔화를 대부분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언젠가는 더 높은 금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12월 13, 14일 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이는 중앙은행 관리들이 금리가 언젠가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할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관찰했으며 이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이고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몇몇 참가자들은 역사적 경험이 조기에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결의가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하향 경로라고 회의록은 말했습니다. 에드 야르데니에 따르면 연착륙은 여전히 카드에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이것의 일부는 현재 경기 둔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GDP 수치와 미국 소비자의 강세 때문입니다. 그는 수요일 CNBC의 더 익스체인지에서 소비자들이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이 상반기에 초과 저축을 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임금이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것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품에서 서비스로 지출을 전환하면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준의 중심축이 곧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예측은 중앙은행이 최종 금리를 5% 또는 5.25%로 설정한 다음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이전의 긴축 주기와 현저한 차이입니다. 도이치뱅크는 공실이 더 오래 지속됨에 따라 두 개의 사무실 리츠를 다운그레이드합니다. 고용주들은 2023년 결의안 목록에 공직 복귀를 포함할 수 있지만 도이치뱅크는 낙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애널리스트 데릭 존스턴은 경기 둔화로 힘의 균형이 다시 회사로 돌아가 노동자들이 사무실을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무실 임차인이 하이브리드 작업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리치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리치에 따르면 사무실 공실률은 18.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8.8%에 도달하기 전에 수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며 2026년까지 18.3%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더 높은 공실률은 임대료 상승을 압박할 것이라고 도이치뱅크는 말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보스턴 프로퍼티지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SL 그린 구매에서 보유합니다. 집주인은 2018년 19년 몰스 리츠를 모방한 투자 정서로 인해 부동산 유형을 향후 임대 및 임대료 스프레드가 중장기적으로 오피스 리츠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보여주기 위치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투자 가능성이라고 잔슨은 썼습니다. 오늘의 시황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애플은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애플 falls under $2 trillion. 테슬라가 극적인 주식 하락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건실한 애플은 자체적으로 거친 패치에 직면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22년 27% 하락하여 광범위한 S&P 500 지수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것은 소프트 세션으로 2023년을 시작했으며 화요일에 3% 이상 하락하고 2조 달러 미만의 시장 가치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향 압력은 주로 중국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이폰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이 올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능성과 씨름하면서 애플이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2022년 시가총액에서 8천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규제 당국은 은행의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합니다. Regulators warn banks on crypto. 샘 뱅크맨프리드의 재판이 10월 2일에 시작됩니다. 연방규제당국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FTX의 신속한 붕괴와 거래소 설립자 샘 뱅크맨프리드의 대대적인 기소에 따라 은행들에게 매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화요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은행들에게 암호화폐에 관여하면 암호화 자산 부분 참가자들 사이의 사기와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암호화 자산 참여자 간의 상호 연결로 인한 암호화 자산 부분은 부문 내 전염 위험 경고는 같은 날 뱅크맨프리드가 사기 및 음모를 포함한 8개의 연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10월 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10월 2일의 재판은 3개의 재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 모기지 수요 슬라이드, 모기지 디맨드 슬라이드. 2022년 말에 금리가 다시 급등하여 모기지 수요를 압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모기지 수요는 2주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 구매 신청이 12% 감소한 반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한 재용자 신청은 16% 감소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2주 동안 인기 있는 30년 모기지 금리는 6.34%에서 6.58%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에는 3.3%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핵심 이슈, 보다 하원의 의장이 없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1월 3일 3번의 투표에 이어 오늘 1월 4일 2번의 투표에서 총 5번의 투표에서 하원 의장은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3 voters, 5 voters, no speaker. 새 의회는 화요일에 개회했지만 1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수당이 바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인 케빈 메커시는 코커스, 즉 특정한 정당이나 운동의 지지자 또는 구성원들 간의 모임입니다. 구체적인 정의는 국가와 정치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코커스에서 공화당의 극우파 의원들이 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1월 3일 3번의
투표 트리보트스에서 공직이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1월 4일 지금까지 2번 투표에서 공직에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하원의장 선거에 미 헌정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이는 전무후무할 6번째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카시에 대한 반대는 하루 종일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커졌습니다. 그의 기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사로 메카시를 완전히 지지하는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불투명합니다. uncertain, remains uncertain. 혼란은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능 장애를 예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적으로 정부를 계속 해방하기 위한 법안과 같은 필수 법안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수요일 정오까지 연기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